안녕하세요. 서울 책보고 온라인 북콘서트 어디서든 북콘서트 진행하고 있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독립출판 작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이분 모시려고 엄청 고생했는데 잠깐 고생해서 다리야. 예. 자, 박지용 작가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지향하는 글을 쓰고 시집, 소설, 에세이, 문학 작품들을 독립출판하고 있는 박지용이라고 합니다. 와, 우리 박지용 작가님께서 독립출판을 통해 시집을 내셨습니다. 천장에 야광별을 하나씩 붙였다. 예. 오늘 작가님과 함께 책과 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독립출판으로 어떤 책들을 내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여기 와보시니까요? 올 때마다 항상 책이 정말 많아서 예. 책에 둘러싸이는 기분은 항상 좋은 것 같고 좀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 박지용 작가님께서 출판사 대표님이십니다. 그죠? 네. 출판사라고 하기엔 규모가 작지만 네. 그래도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얘기할 천장에 야광별을 하나씩 붙였다, 이 책도 밥프레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죠? 네. 예. 일단 저자로서 여러분 제 책 읽으시면 천장에 하나씩 야광별을 붙이실 겁니다. 자랑 좀 해주세요. 책 자체는 17년 가을에 제가 독립출판을 한 거고요. 네. 독립출판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자가 책을 엮어서 판매까지 하는 그래서 출판사의 역할을 혼자서 다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홍보도 다 혼자서 하시고요. 네. 예. 네, 시집 자체는 한국에서는 원래는 시인으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 등단제도라고 하는 그렇죠. 시스템을 거쳐서 그다음에 출판사와 함께 시집을 내는 게 이제 보통의 방식인데, 그렇죠. 거기서 등단을 하게 되면 출판사에서 등단한 시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출판사랑 같이 책을 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등단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집을 낸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시를 써서 그 글로써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자격을 부여받는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스스로 온전히 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얼마만큼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해보면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엮게 된 시집이었고요. 오늘 보니까 시집이 2권 앞에 있어요. 네. 같은 제목인데요. 네네. 예. 어떤 게 9권이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조금 더 섬세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요게 진짜 야광별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게 17년도에 나온 책이고 처음 나온. 네. 그다음에 이제 개정판으로 19년도에 나오게 됐었는데 이때는 이제 동네 작은 책방들에만 유통을 했었고 19년도부터 이제 대형 서점까지 유통을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정판이 나오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형 서점으로 가면 조금 더 화려한 표지의 책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 더 이제 원래 이렇게 그 책들 보면 이렇게 작가들의 전작을 모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밥프레스에서 계속 요거 나오고 그다음에 반짝반짝한 황금색으로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출판사 사장님? 왜냐면은 제가 이거 개정판을 내고 낼 때 이제 2편을 추가를 해서 내기는 했어요. 들어갔어요? 네네, 2편을 추가를 했는데 그래도 원래 초판을 사셨던 분이 개정판까지 사신 경우들이 꽤 많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더 개정은 하면 안 되겠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야겠다 생각. 보니까 책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등단 충분히 노리셔도 됐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고 나서 나이가 좀 많은 사람 같은데 왜 이렇게 절절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처음 뵙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책이 굉장히 감수성이 엄청 많이 차였나 봐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저 고등학생 때부터 글을 계속 써서 그리고 등단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대학생 때 초반까지 등단 준비를 했었고 그 독립출판 시스템의 장점이 어떤 거든가요? 저한테는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출판으로 나온 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생각하고 맞아요. 이런 주제로 책을 내도 되나? 혹은 사람들이 이걸 정말 읽나? 사나? 네, 사나? 네. 맞아. 뭐 제 책을 냈을 때는 그냥 저만 책임지면 되는 일이라 사실 책이 팔리지 않아도 그냥 저만 마음 아파하면 괜찮은 일이라 크게 상관이 없어서 이제 자본의 논리와 상관없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시집 중에서 네. 이 시는 진짜 완전 내가 기깔나게 썼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네. 시인이 뽑은 나의 자랑스러운 시를 좀 한번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제가 책을 보면서 소개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제목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천장에 야광별을 하나씩 붙였다라는 제목을 짓게 된 이유는 이 문장이 이제 이 시집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관통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8년 정도 쓴 것 중에 이제 추려서 엮게 됐는데 제가 이상주의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이상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관적으로는 현실에 항상 발을 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이상주의자라고 스스로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천장에 야광별을 하나씩 붙인다는 의미는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별을 내 방으로, 그러니까 내 현실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것 대신에 사람이 만든 별을 천장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방에 있으면서 별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상주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땅에 발을 딛고 내 이상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글들이 가장 많고 그래서 이 제목이면 충분히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을 얼굴로서 전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엮었고, 책의 앞뒤에 보면 별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이제 맨 앞과 맨 뒤에 있는데 그게 이 시집을 엮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가장 먼저 쓴 문장이었어요. 그 나머지 글들은 원래 썼던 거를 엮은 거고 그 문장을 이제 시집을 엮게 되면서 쓴 문장인데,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별을 봤을 때 그 별은 이미 소멸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항상 바라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99.99% 다 과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여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앞으로 미래로 눈을 돌리는데 사실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은 과거밖에 없고 과거를 돌아봐야만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돌아보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엮은 책입니다. 그렇군요. 출판사도 하고 계시지만 또 따로 모임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두 가지를 크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커피하우스라고 시집을 읽는 모임이에요. 근데 그거를 커피하우스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18세기 영국에서 맨 처음에 그 인도에서 커피가 들어왔을 때 지금으로 따지면 카페인데 그 당시에 인도에서 처음 커피가 들어왔을 때는 솥에다 커피를 끓여서 지금처럼 음료의 형태가 아니라 마시기에는 그렇게 적절치 않은 그런 종류의 음료로 판매가 되었는데 근데 왜 커피를 마시러 왔을까요? 네, 그게 이제 커피를 매개로 빌미 삼아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당대의 지식인이나 혹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술가들이 모여서 그 커피하우스라고 하는 어떤 공간에 커피를 매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뭐 예술 활동을 하고 프랑스로가 살롱이 되고 우리나라로 와서 이제 다방이라는 문화가 됐는데 지금도 그때처럼 그런 장소가 생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런 커피하우스라는 제목을 지어서 모임을 만들었고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18세기 영국에서 암묵적으로 지켜졌던 룰들을 다시 가져와서 이제 뭐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서슴지 말자, 그리고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한다, 그리고 남의 생각을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임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룰들을 가지고 시집을 매개로 그리고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모임을 한 가지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쓰기 모임인데요. 문학인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클럽이라고 수식을 했는데 그 이유는 따로 시간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일상을 살다 보면 스스로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일주일에 한 번
장소를 마련하고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저랑 이제 소설 쓰시는 최은 작가님과 네.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시집에선 이 부분을 읽어야 된다. 난 정말 이 시 너무 내 시지만 내가 좀 기깔나게 잘 썼다 하는 그 부분 조금 한번 읽어주세요. 네. 메어오는 것. 움직일 틈 없는 출근길 지하철 안. 가방 속에서 부스럭부스럭 찹쌀떡 하나를 꺼내든 아주머니. 사람들이 찌푸리자 고개를 좀 더 돌려 찹쌀떡을 먹는다. 새 정거장이 지나고 빈 봉지를 다시 가방에 넣는 아주머니. 문이 열리자 다 삼키지도 못한 채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간다. 함께 찌푸려졌던 내 미간은 잘 소화되지 못할 찹쌀떡 속의 팥처럼 뭉그러진다. 나는 그만 목이 메고 만다. 우리는 어느 역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 글은 제가 출근길 지하철 안에 있었고 정말 만원 지하철이었는데 어디선가 계속 부스럭부스럭하는 그 비닐 소리. 근데 아침에 출근길에는 모두가 예민해져 있는 상태고 거리 없이 다 밀착되어 있으니까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막 부스럭부스럭한 소리가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거길 쳐다보고 딱히 어떤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닌데도 아 뭔가 찌푸려지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문이 열리자마자 그 아주머니가 뛰쳐나가시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드셨던 건 그 떡이었고 크게 냄새가 나지도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도 아침 먹을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 그리고 다 먹지도 못하고 그거를 이렇게 넣어서 뛰쳐나가시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썼던 글이고, 아무래도 우리가 더 거리를 두고 있는 요즘에 또 현실에 계속 맞닿아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을 못 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각자의 동굴에 있을 때 그런 고민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글을 골라봤습니다. 읽어주시는 걸 듣는데 나도 찌푸리는 사람 중에 하나구나. 먹는 사람인데도 네네.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용 시인에게 시란 어떤 거예요? 시라는 게 저는 언어의 형태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진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형태가 없는 마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우리가 모두 삶을 시라고 생각하고 시를 쓰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꽤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상생활 계속 시의 연속이군요. 네, 그렇다고 저는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간 따끈따끈하게 나왔다고요? 네. 예, 그 책도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제목은 결혼 없이 함께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결혼 없이 함께 산다는 것? 네. 아,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네네. 동거 얘기? 네, 동거 이야기가 맞는데 살게요. 네. 얼마예요? 살게요. 바로 살게요. 이게 동거 이야기인데 동거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동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어느 정도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크게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혼 전에 부모들이 권장을 하는 일이기도 하고 미리 살아보는 거? 네, 미리 살아보는 거. 그리고 이 책 자체도 비혼주의에 가깝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하겠다 안 하겠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보면서 그 사람과 살고 난 다음에만 아는 모습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다. 그리고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가는 과정인데 거기에 결혼이라는 제도가 주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쨌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에는 그 제도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벗어나서 혹은 제도의 전 단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대비해보자 라는 의미의 동거를 담은 책입니다. 아, 지금 함께 살고 계신 두 분의 이야기인 거죠? 네, 다른 저자분들의 이야기인데 이게 또 현실적인 게 제목이 01과 91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세요. 01, 91. 그 의미는 이제 책의 결말에 나와 있어서 읽어보시면
알 수 있고요. 네. 지금 이걸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 사장님 너무 늦게 책이 나왔어요. 난 이미 결혼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결혼하신 분들이 읽어도 좋을 것 같은데 동공이 흔들리고. 네, 결혼이랑 상관없이 네. 함께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갈등들에 대해서 함께 체크해보면서 예.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안에도 들어있어요. 그렇구나. 요거를 먼저 한 5만 원에 팔죠. 이렇게 해서 이 엽서는 영국에서 시작된 행운의 엽서로서 이렇게 좋습니다. 주말에는 늦잠 아니면 나는 주말에도 일찍 기상 체크해서 네네. 서로를 알아보는 거군요. 네. 이거 좋다. 그래서 서로를 좀 더 탐구하고 네.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함께 이야기해보자 해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군요. 보면 예. 여기 밑에 모든 것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함께 체크해보며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이 책을 아마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닐까. 이렇게 기발하고 요즘 현 시대 상황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이것을 찾는 사람에게 탁 맞아 떨어지게 출판되는 것이 바로 독립 출판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계획 좀 들어볼까요? 네, 올해 7월 정도에 그래요? 네, 두 번째 시집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준비는 거의 다 끝났고 마무리 작업을 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간 3년 정도 이제 열심히 써온 것들을 모아서 또 새로운 모습이지만 박지용다운 것은 없어지지 않았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 시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신간 중에 저희 요거 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만 맛배기 좀 보여주세요. 뭐 좀 갖고 온 것 같은데 이거? 네. 이 책의 서문입니다. 제목은 출항이고 출항. 네. 존재해 본 적 없던 약속이 하나씩 늘어난다. 미래가 생겨나는 것은 과거를 잊는 일만큼이나 짜릿해. 공허함은 이제 남의 것이 되는 기분. 거울에는 언제나 당신과 내가 함께 있어 나는 더 지칠 틈이 없다. 다짐으로 만들어지는 기쁨 말고 내일의 어둠도 오늘의 것이 되는 기쁨. 공백이 맞잡은 손에 들어와 하나의 자리가 되는 기적. 서로의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행해지는 노래는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 열기구는 속도를 올린다. 땅에서 멀어지는 일은 언제까지고 두려운 것이겠지만 우리의 장난은 멈출 줄 몰라 걱정은 틈없이 타오른다. 계절이 변한다 해도 별은 오른쪽 눈밑과 마주한 눈동자에 남아 방향은 가득한 눈빛만으로 충분해. 당신과 함께하는 항해라면 행복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만 같다. 이런 서문으로 시작되는 책입니다. 얼마에 살게요. 열심히 만들어서 박지용 시인이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시인의 첫 시집을 읽지 않는 것은 노가수의 마지막 공연을 보러 가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의 첫 시집은 꼭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출항이 담겨있는 서문에 출항이 담겨있는 이 시집도 꼭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박지용 시인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까요?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